안녕하세요. 오늘은 챕터 5-2-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하겠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 맨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뭐 나오냐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발명자 판단하는 거. 발명자를 어떻게 판단하냐. 요거 시험 문제 1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특허권 이전 관련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공유 있잖아요. 요거는 특파권 공유랑 특허권 공유랑 비교해서 비교 단문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챕터 5-2-2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전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뭐 나오냐면 어? 여기 묵시적 승계 중에서 공동 출원 사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동 출원했을 때 특파권이 묵시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요 판례, 요거 여러분들 다 아는 판례. 그리고 양도의 여기 보시면 양도인의 지위 판례 요거 있잖아요. 요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제3자의 의미 판례 있잖아요. 요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동차라고 하더라도 이거 판례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다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는 요 판례 그리고 여기서 나중에 이제 5-2-3에서는 요 공유는 특박권 공유는 요거 단문이니까 여러분들 목차 외워주시면 되는 거고 됐죠? 이거 뭐 요거는 나중에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하는 거고 오늘 할 거는 챕터 5-2-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전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권리면 제가 이제 목차를 어떻게 잡았냐면 의취지 한 다음에 효력, 변경, 소멸이거든요. 아시겠죠? 지금 효력, 의의랑 법적 성질이 뭐예요? 의의가 우리가 발명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한다. 아시겠죠? 요게 이제 의의인 거고 요거 자체가 의의인 거고 법적 성질이 뭐냐면 이거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여기가 뭐 학설 대립 있고 그런 걸로 쓰면 공간이 아까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공건설과 사건설이 있으나 그러니까 특파권이 우리가 공익적인 차원인 거냐 아니면 사익적으로 그러니까 그 발명한 사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이거 사익적인 측면인 거냐 아니면 공익적인 측면에서 발명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공익적인 측면인 거냐. 뭐 별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거는 아시겠죠? 양자의 성격을 모두 가진다는 병존설. 뭐 의미가 없는 말이니까 그냥 여러분 남들 다 쓰는 말이니까 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효력이 이것도 뭐 시험 문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냥 여러분들 요거 취지만 알고 계시고 요거 두 문자 따서 외울 정도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어떤 거냐면 이 공동 발명을 했어요. 갑이랑 을이랑 공동 발명을 했어요. 근데 갑이 먼저 출원을 했어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원래 등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공동 출원 특파권이 공유일 때는 공동 출원해야 되는 게 우리가 44조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갑만 출원했는데 등록됐어요. 이거 뭐 심사관이 심사를 잘못한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출원해가지고 등록이 마침으로 인해서 특허 등록에 배치된 공동 발명자 그러니까 을은 지금 갑한테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인 거고 아시겠죠? 근데 예외로서 단 특허권 공유의 특약이 있는 경우 이게 뭔 말이냐면 이 특허권 공유의 특약이 뭐냐면요 이 특약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본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한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갑이랑 을이 공동으로 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특파권을 공유를 하는 거죠. 특파권을 공유를 하는데 갑이 출원해가지고 등록받았어요. 됐죠? 근데 만약에 요거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한다. 이런 특약이 있잖아요. 그러면 등록받음과 동시에 갑이랑 을이 특허권을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 특약이 있으면. 아시겠죠? 출원해가지고 등록받은 거는 갑인데 이 특약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이 특허권이 갑이랑 을이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됐죠? 이 특약의 그 계약법상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을이 손해본 게 없잖아요. 을이 손해본 게 없으니까 갑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손해액이 인정이 안 돼요. 됐죠? 이거 그냥 취지만 알고 계시고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뭐 거의 뭐 없겠죠. 없는데 남들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들 알고 계셔라 그런 의미인 거고 우리가 변경이 우리가 실시권 설정이 이전 그냥 질권 설정이 있잖아요. 아시겠죠? 뭐 특파권에 대해서 실시권 설정 뭐 이런 거는 개념이 어불성설인 거고 그리고 질권도 마찬가지로 특파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할 수 없다. 뭐 이것도 뭐 법정으로 나온 거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시권이랑 질권은 특파권에다가 못해요. 근데 이전은 특파권을 이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37조 1항이 뭐 당연한 게 아니고 특파권이 질권 설정의 질권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 근데 실시권 설정도 못해. 그런데 이전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정도 여기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특파권 이전하는 게 뭐 당연한 게 아니고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는데 이전은 할 수 있네. 이게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뭐 당연한 게 아니고 법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전 요거는 다음 챕터에서 하는 거고 뭐 쟁점이 많이 있으니까 소면을 보시면 출원이 무효취약복 출원이 없어지거나 출원의 특허 여부가 결정이 확정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소멸한다. 뭐 요거 뭐 그냥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요것도 외국인이 권리 능력을 상실하거나 상속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소멸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뭐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니까 뭐 그냥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특파권 공유 이것도 쟁점이 좀 있으니까 다음 챕터에서 할게요. 다음 챕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가 발명자가 지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했잖아요. 아시겠죠? 그럼 발명자가 누군지 발명자가 누구여서 누구인 그 발명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까 이게 쟁점인 거예요. 아시겠죠? 발명자를 어떻게 판단해? 이게 쟁점, 메인 쟁점. 시험 문제 맨날 나오는 거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착상 또는 구체화한 사람이 발명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착상 또는 구체화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착상 또는 구체화해야 되는데 이거는 착상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과제나 아이디어 제공하였거나 요거는 착상이 아니거든요. 발명의 착상이 아니에요. 요 정도가 착상이 되는 거예요.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 부가 보완하거나 요 정도가 착상이고 요거는 착상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 구체화도 보시면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거나 지시로 데이터 정리하거나 실험만 한 경우 또는 자금 돈 준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구체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요 정도가 구체화된 거예요. 실험을 통해서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 달성을 위해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제공하는 등 또는 구체적인 조언 지도 등을 통해서 이게 구체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착상 또는 구체화해야 되는데 착상이 요거고 구체화가 요거거든요. 요거는 착상이 아니고 요건 구체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내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내는데 만약에 갑이 있고 을이 있어요. 갑이 어쩌저쩌했다. 을이 어쩌저쩌했다. 발명자가 누군가요?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갑이 뭐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과제나 아이디어 제공한 정도에 불과한 거면 착상한 거 아니니까 발명자 아니거든요. 아시겠죠? 그리고 뭐 을이 지금 실험을 통해서 발명을 구체화했어요. 그러면 을이 발명자 착상을 구체화한 게 맞으니까 발명자가 맞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갑은 착상한 게 아니다. 을은 뭐 구체화한 게 맞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지시를 했다. 이렇게 약간 애매한 표현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사람은 이거 보고 구체화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 보고 구체화가 아니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낼 때는 여기 판례 표현으로 내요. 여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갑은 을한테 갑은 을을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을 뿐이다. 아시겠죠?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이 판례 표현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지금 요거를 그대로 나오면 사안포 수업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요거 표현 있잖아요. 요거 표현. 그러니까 갑은 기본적인 과제 또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만 하였다. 이 정도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판례 표현으로 나오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기본적인 과제 및 아이디어 제공하는 거는 착상 아니니까 발명자 아니잖아요. 이거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왜냐면 판례 표현이 그러니까.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또 을은 예를 들어서 이 을은 지금 데이터 정리한 것 뿐이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을은 누가 봐도 구체화한 거 아니니까 발명을 구체화한 게 아니니까 이거는 지금 그거잖아요. 발명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갑이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 착상을 새롭게 제시 부과했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 판례 표현에 의하면 이건 착상한 사람이 맞잖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을이 그 발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실험 등을 통해서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했다 이렇게 하면 판례 표현에 의하면 이거 구체화한 사람이 맞으니까 발명자가 맞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판례 표현대로 나오니까 시험 문제는 이 판례 표현을 외워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아 그래, 착상 또는 구체화해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실질적으로 기여. 요게 키워드예요. 요게 키워드 아시겠죠? 화학 발명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화학 발명의 경우에는 착상의 포커스가 더 많을까요? 구체화의 포커스가 더 많을까요? 구체화의 포커스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화학은 실험의 과학이잖아요. 아시겠죠? 보시면 실험의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화학의 경우에는, 화학은 실험을 통해서 그 입증이 되어야 그 발명이 완성된 거지, 제가 뭐 머릿속으로 뭐 이렇게 한 게 의미가 없어요. 이게 실제 실험을 통해서 결과가 나와야 의미가 있는 학문이 화학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체화가 포커스가 더 커요. 구체화 보시면 그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험을 통해서 발명을 구체화하고 완성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의 관점에서 발명자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구체화가 더 포커스가 크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오면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이제 판례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구체적인 케이스를 하나씩 보는 거예요. 제가 분류를 해놨는데 주객시로 분류를 했어요. 주객시. 공유자 중 1인.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있어요. 이게 갑과 을이 지금 특박권을 공유를 해요. 아시겠죠? 그런데 갑만 출원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44조 흠결도 마찬가지. 44조 흠결도 있는데 33조 흠결도 있다는 게 판례 판단이거든요. 아시겠죠? 뭐 물론 하급심 판례긴 하지만 거기까지만 알고 계세요. 갑이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발명을 갑과 을이 발명을 했어요. 근데 갑이 출원했단 말이죠. 그럼 갑은 지금 A라는 발명에 2분의 1 지분만 있는 상태에서 지금 출원을 한 거잖아요. 갑은 나머지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는 발명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3조 흠결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갑은 자신의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는 발명자가 맞지만 나머지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는 발명자가 아니니까 발명자가 아닌 사람이 출원했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33조 흠결도 맞아 라는 게 이제 하급심 판례의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고, 뭐 여기에 대해서 뭐 긍정설 부정설 뭐 그런 거 쓰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하지. 44조로만 해결을 해야 된다. 44조뿐만 아니고 33조 흠결도 맞다. 뭐 이런 식으로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알고 계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그냥 답안지 이 정도만 쓰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공동 출원 약정을 한 경우, 예를 들어서 갑이 발명을 했어요. 갑이 발명을 해가지고 특박권자는 갑만 있어요. 특박권은 갑만 있어요. 근데 을이랑 갑이랑 공동 출원 약정을 했어요. 그래, 갑이 을아 그래 너 나랑 공동 출원하자라고 계약을 했어요. 근데 갑이 출원했어요. 아시겠죠? 갑만 출원했어요. 그랬을 때 33조 흠결인지 아닌지, 이거는 33조 흠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공동 출원 약정 한 경우 있잖아요. 그걸로 발명자가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에 따라서 발명자가 정해지는 거지, 사후적으로 계약을 했다고 해서 발명자가 정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시겠죠? 요거 갑만이 출원했어요. 그랬을 때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 거죠. 갑만이. 아시죠? 갑만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 거죠. 아니 갑이 을한테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 거죠. 그거는 계약상에 이제 갑이 잘못한 거니까. 아니, 그거와 별개로 갑이 혼자 출원했다고 해서 33조 흠결로 인해 가지고 거절료를 받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요 객체적 한번 볼게요. 보시면 발명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거, 구성요소 일부를 변경한 경우. 그리고 보시면 갑이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이 발명을 했어요. 이게 X 발명이라고 해봐요. 근데 갑이 출원한 거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프라임인 거예요. X 프라임이라고 해봐요. 그래서 갑이 발명한 건 요건데 갑이 출원한 건 요거예요. 아시겠죠? 이랬을 때 33조의 거절 이유가 있냐 없냐 그거거든요. 보시면 구성요소 일부를 변경함으로 인해 가지고 발명이 상이하게 되었는데, 여기 보시면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발명은 무권리자의 특허 출원에 해당하여 등록이 부여다. 그러니까 갑이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대해서 이 X 발명에 대해서 발명을 했잖아요. 그죠? 갑이.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갑이 이 X 발명에 대해서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를 했어요. 근데 이 갑이 만약에 이 X 프라임에 대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프라임 이 변경된 것까지 있잖아요. 이 변경된 것까지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으면 이거는 33조의 거절 이유가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이 변경된 구성까지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절 이유가 있고 등록 이후에는 무효 사유가 있는 거예요. 됐죠? 요거 시험 문제 한 번이가 나왔어요. 요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발명의 우리가 이제 33조의 특박권은 보시면 발명이 완성된 시점에 인정된다는 주관설이 있고 특허 요건을 구비해야 인정된다는 객관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발명자에 해당하기 위해서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 요구되잖아요. 보시면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 요구가 되는데, 그죠? 이는 특허 요건인 신규성, 진보성을 갖춰야 된다는 것과 구별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발명이 완성이 되면 특박권이 발명자한테 이제 있는 거고, 신규성, 진보성이 있어야 특박권이 발명자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발명이 완성된 시점에 우리가 이제 특박권이 발명자한테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발명자 게재권 봐봐요. 우리가 우리가 출원서에 발명자란 쓰는 부분이 있거든요. 발명자는 누구입니다, 누구입니다, 누구입니다 이런 거 쓰는 란이 있어요. 그게 발명자 그 란에, 그 출원서의 발명자 란에 게재될 권리가 발명자 게재권이거든요. 요거는 보면 발명자가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취득하는 권리로서 발명자는 발명자로서 명시될 권리를 가진다. 약간 명예적인 권리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일신전속적인 성질을 가지고, 그러니까 특허권자가 누구든지 간에 상관없이 발명자로서 게재될 수 있는 권리. 특허권자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체든가 회사든가 어떤 연구원이든가 이런 법인이겠죠. 그런데 그거와 무관하게 나는 발명자라서 난 떳떳하게 이걸 발명했어라고 기재될 수 있는 권리, 그게 발명자 게재권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판례만 좀 잘 보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발명자 허위 기재 시 취급, 요거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 지금 아빠와 아들 판례거든요. 갑이 아빠고 여기가 아빠, 을이 지금 아들. 아빠가 이거 지금 디자인을 완성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특허로 디자인 판례지만 우리가 특허로 설명을 해줄게요. 보시면 발명을 완성을 했어요. 발명을 완성을 했다. 그리고 이거를 특박권에 이제 아빠한테 있잖아요. 이 아들한테 넘겼어요. 특박권 넘겼다. 그리고 이 아들이 출원했어요. 이 아들이 출원했다. 근데 이 아들이 출원했는데 이 출원서에 발명자 란이 있거든요. 발명자 란에 아빠를 써야 되는데 아들을 썼어요. 여기 보시면 발명자 란에 아들을 썼어요. 이거 가능한 거냐? 여기 보시면 특박권 왜 이렇게 했냐면, 이 아들이 미성년자거든요. 미성년자를 발명자로 하면 그게 조금 깎여요. 뭐라고 하냐? 특허 지식재산 처할 때 내는 돈이 수수료가 깎이거든요. 이게 수수료를 조금 감면해줘요. 미성년자를 발명자로 하면 이게 수수료가 감면되니까 그걸 노리기 위해서 이 아들 이름을 발명자로 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랬을 때 요거 여러분들 요거 출원해가지고 만약에 등록이 됐어요. 요거 무효사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요거 무효사유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효사유는 우리가 특박권이 없는 출원에 대해서 그 등록받았을 때 무효사유가 있는 거지, 특박권이 양도가 됐잖아요. 이미 특박권이 양도가 됐으니까 이 출원이 등록받은 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시면 디자인보호법에서 창작한 자 또는 승계인의 디바권을 가진다, 디자인 등록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을 하고, 보시면 이 디자인 등록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출원해가지고 디자인 등록받은 경우에는 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 특박권을 지금 양수받고, 이 특박권을 양수받은 을은 지금 출원 시점에 특박권이 있잖아요. 특박권이 있는 사람이 출원한 거니까 아니 무슨 문제냐, 이런 취지예요. 아시겠죠? 보시면 디자인을 창작한 자가 아니더라도 그로부터 디자인을 승계할 수 있는 권리 승계하여, 지금 을이 특박권을 승계했잖아요. 직접 출원해서 디자인 등록 받은 경우에는 그러한 등록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금 창작자 허위 기재, 그러니까 발명자 허위 기재 이거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는 무효사유가 안 된다고 했거든요. 아시겠죠? 요거 그 취지만 잘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됐고, 우리가 발명자 정정 요게 비교적 최근에 아마 이게 한 2-3년 안 됐을 거예요. 개정이 됐거든요. 시행규칙 28조가 개정됐어요. 보시면 출원 시부터 등록 여부 결정 시까지는 발명자 추가 정정 가능합니다. 근데 등록 결정이 되고 설정 등록 시까지 있잖아요. 우리가 등록 결정되고 돈을 내야 설정 등록이 되잖아요. 이 중간에는
발명자 추가는 안 되고 발명자 정정은 동일성이 유지된 경우만 가능합니다. 설정 등록 이후에는 가능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출원 시에 발명자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출원 시에 발명자 잘 못 쓰면 나중에 뭐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복잡해지거든요. 보정 서류 받고 추가 서류 받고 서명 날인 받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지니까 웬만하면 출원할 때 발명자 잘 깔끔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취지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여기 지금 등록되기 전까지는 어떤 서류를 내냐면요, 보정서 내고 추가 서류 내고 하거든요. 보정서 내고 추가 서류는 뭐 내냐면 이유 설명서, 그 다음 서명 날인 확인 서류, 대리권 증명 서류, 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세 가지 되고, 뭐 이런 경우에는 서명 날인 확인 서류가 생략이 가능해요. 보시면 발명자 기재 일부 누락, 발명자 잘못 적음이 명백하다, 발명자 사망 등으로 인해서 서명 날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명 날인 생략 가능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보정서랑 추가 서류 내야 되는데 이 추가 서류 안에 서명 날인이 있어요. 근데 서명 날인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설정 등록 이후에는 정정 발급 신청서랑 추가 서류를 내요. 추가 서류도 보시면 설명서, 여기도 마찬가지 설명서잖아요. 설명서, 그 다음에 서명 날인, 대리권이 있으면 대리권 증명 서류 이거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도 서명 날인이 생략 가능해요. 보시면 발명자 기재 일부 누락, 발명자 잘못 적은 명백, 보시면 99조 2의 2항 있잖아요. 우리가 특허권 이전 청구하는 거에 따라서 특허권 이전 등록된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서명 날인이 생략 가능하다. 왜냐면 이건 분쟁을 통해 가지고 이전된 거기 때문에 서명을 안 해주겠죠. 뭐 싸웠는데 갑자기 서명을 해주고 화해하고 서명을 해주고 그러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명 날인 해야 되니까 이게 귀찮아요. 이게 귀찮으니까 웬만하면 발명자들이 서명 날인 잘 안 해줘요. 아시겠죠? 아니 왜냐면 본인 일 아니라고 잘 안 해줘요. 됐고, 그 다음에 출원 시에 이거 발명자를 잘 발명자를 잘 해서 확실하게 해서 출원을 해야 나중에 귀찮은 일 안 생깁니다. 여기까지 하고 지금 33조 했습니다. 33조 일반론 했고, 그 다음 시간에 33조 중에서 특허를 받았은 권리 이전 37조 1항 38조 하겠습니다. 37조랑 38조 하겠습니다.